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하이! 자, 뉴스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최대한 좀 쉽게 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부터 들어와 주시고 또 채팅 남겨주고 계셨고요. 뱃살의 부처님 오셨고, 그리고 다니엘라님, 이슬비님, 임혜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나만 해드려도 됩니까? 요즘에 좀 동시 접속이 좀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예, 막상 또 없어지면은 볼 거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이거는 좀 아니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제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 기강 좀 잡고 가겠습니다. 예, 주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예. 저희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9시부터 10시 딱 1시간인데요.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고 지금부터 벚꽃님이 또 우리도 안 들어온다고 또 협박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갈매기님이 그 수사님 보고 왜 저만 괴롭히냐고. 황희도 이사님도 좀 괴롭혀야죠. 제가 언제 의원님 괴롭혔습니까? 자, 말 나온 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황희도 이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황유디 이사님이 조금 네. 감기 이슈가 살짝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A형 독감이더라고요. 요즘 A형 독감 유행이에요. 네, 맞아요. 유행이라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는 좀 그 끝물이라 목만 좀 관리하고 또 옮기면 안 되잖아요. 다들 아이고. 큰일 하시는데도 네. 아이고. 민폐 끼치지 않게 오늘만은 좀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왔다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의원님 혹시 감기? 저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 짝꿍하고 제 딸이 다 A형 독감을 걸렸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전 버티고 있어요. 그 감기도 아는 거야 지금. 의원님이 뭔가- 감기 걸릴 때가 아니라는 그치. 거를 감기도 아는 거야. 막 바이러스를 막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 사무실이 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거 누구? 그래요. 예. 눈이 따가워서 다들 골병 들고 있어요 이 시국에. 맞아요. 지금 우리 PD님들도 그 국회 상황도 많고 네. 영상 편집하느라고 손목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진짜 지금. 다들 고생 완전 많으십니다. 지금 문희준이에요. 관절 다 꺾여가지고 뭐 덜렁덜렁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작진도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오마이티브가 얼마나 영상 열심히 촬영해 주시고 또 만들고 최고예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의원님 오셨으니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헌재에서 어제 윤석열이 뭐 바로 별의별- 들었죠. 별의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네. 포고령 1호 네. 정치 활동 금하는 거. 그런데 윤석열은 집행할 뜻도 없었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김용현이 그거를 잘못 뺏겼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김용현이랑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죠. 김용현은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도 검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뭐 이거 윤석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거짓말이 팩트니까. 네. 근데 김용현이 이 포고령 위반했다고 의원님이랑 이재명 대표랑 다 고발했죠.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 효력이 없고 뭐 의미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계엄의 핵심 수계 중에 하나인 김용현은 이건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걸 어겼어 박주민 너희 고발. 그래서 저희 어머니 펑펑 울고. 그러니까 맞죠. 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왜냐면 유효하지도 않고 뭔가 의지도 실려 있지 않은 건데 위반했다라고 고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할 뜻이 없었다라는 윤석열의 말을 김용현이 역설적으로 입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집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를.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다는 거고 그치, 의지가 그치. 확실하고 100% 있었는데 그걸 어겨 이 건방진 놈들아 내가 고발 먹여주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포고령 1호 자체도 일단은 위반인 거고 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은 김용현한테 요거 뭐 네. 무고죄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저도 법적 어떻게 조치 대응하는 거예요? 법적 법적 조치 조치.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얘기했고요. 어차피 조금 지나면 세상 구경 못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천천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어차피 김용현이 세상 이제 빛을 못 본다고 하지만 요거 민사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고죄? 그러니까 고발한 거 자체를 민사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어차피 이제 돈이라도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면 또 무고나 이런 것들로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좀 이따 김성훈 얘기도 하겠지만 경호처에 네. 김성훈이랑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인데 김성훈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윤석열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네.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범죄자 둘이서 말을 맞출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 왜냐면 헌재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근데 김용현이랑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다르면서 이게 덜커덩 하나씩 밝혀지는 네. 건데 네. 아 김성훈이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죠. 그 지금 경호처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안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게 다 이 사람이 지시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놔둬야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상목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맞아. 네가 지시하면 사실은 경호처는 올스톱 또는 그 업무 범위를 줄여나가거나 아니 협조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이라도 최상목이 직무 배제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그렇죠, 거죠. 바로? 아니면 뭐 수사에 협조해라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자꾸 쪽지로 알려져서 그렇지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문건이죠. 아이 예. 완벽한 문건이죠. 이걸 또 쪽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 그거 저희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 김용현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빅 이벤트가 이제 내일입니다. 네. 김용현이 계엄 관련된 인사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내일 출석을 하는데 네. 헌재 네. 그러면 윤석열이랑 김용현이랑 헌재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의원님 여쭤보기 전에 황희도 이사께서는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엔 그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사실 또 의미를 찾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핵심은 이제 윤석열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유튜버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소위 뭐 쇼츠 각들을 또 뽑아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서로 안 맞는 상황에서 이제 또 윤석열을 마주했을 때 과연 김용현은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다른 뭐 수방사, 뭐 특전사 이 사령관급들은 뭐 질질 짰다며요 또. 근데 이제 네. 김용현 입장에선 그럼 자기한테 어쨌든 윤석열은 다 지금 꼬리 자르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김용현이 과연 다 뒤집어 쓰려고 할까? 절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도 지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되는 좀 엇갈리는 그런 증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그 뭐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막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뭐 내일 해결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할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또 유튜버들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완벽하게 지금 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김용현을. 둘이 이제 말이 안 맞을까? 이것도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의사 연락이 차단될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기존의 주장들을 번복하는 모습들 번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윤석열조차도 뭐 부정선거 내가 믿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번복하잖아요. 네. 막 말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들을 수정하면서 둘을 말이 맞는 그런 모습을 내일 이상하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목적은 김용현은 단순한 윤석열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말을 맞춘다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저쪽이 갖고 있는 큰 전략은 네. 예전부터 이랬어요. 윤석열 쪽 예, 윤석열 쪽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시켜 달라.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 추후에. 이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헌재는 자기네들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여론전 이런 것들을 통하면
3명 정도는 돌릴 수 있다. 아. 이 판단을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게 또 끌어올리고 그러면 여론전하고 그래서 끌어올리면 또 헌재는 과거에 영향을 받아왔고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론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을 해달라. 요런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 수사를 해달라. 형사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나 이게 철저히 응하지 않고 있죠. 헌재는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을 보면은 또 그런 작전에 만약에 동의한다면 헌재에서 뭔가 입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이런 꿈들을 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네. 그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는 거 저쪽이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거는 거에 나도 동참하자. 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이 범한 죄책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바늘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바늘구멍은 첫째 여론이 크게 반전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든다. 요거 그래서 그게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런 구멍 찾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이런 쪽으로 갈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는 안 되다 싶으니까 이제 폭도들까지 날뛰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라도 결과를 뭐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이제 파면이 사실 우리는 시간의 문제지 이제 언제 되냐의 문제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부정 빌드업도 차근차근 쌓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여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가 있었어요. 권성동이가 뭐 유상범 포함해가지고 헌재 갔다가 네. 일단은 면담이 거부를 당했고 그러고 나서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영배 소장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네. 언급하면서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 대표랑 절친이고 이재명 대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 상에 다녀왔고 심지어 다녀와가지고 헌재 관계자들한테 자랑 삼아서 나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탄핵소추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명을 해라. 그리고 재판 기피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바로 입장을 내 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뭐 문상 간 적도 없고 조의금조차도 낸 사실이 없다. 네. 하면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헌재를 권성동이가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자극 혹은 도발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뭐 꼭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여론의 반전이 있고 그래서 헌재가 뭔가 다른 판단을 하고 이런 것도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과 동시에 이 헌재에 대한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거도 없는 이런 비난을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윤석열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는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고 불가능한 거고 결국 이것도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 어쨌든 이 정보가 가면 제가 그래서 당에도 계속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이따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특정한 정보만 계속 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 그런 데는 요 내용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의 발언만.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헌재에서 입장 낸 거는 없이. 아 그렇죠. 설령 입장 내도 야 헌재 이미 저거 막 예를 들어서 중국 얘기해도 되고 좌편향 얘기해도 되고 그게 실제로 스카이데일리 관련한 거에 그대로 증상으로 나옵니다. 이따 뭐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맞춤형으로 지금 알면서 이 메시지들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하겠지만 니네들은 여기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구조를 뻔히 알면서 이미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 씨. 네. 오늘 그냥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혐오는 안 했어. 하지만 내 지지층들이 막 그렇게 날뛰는 거.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온라인상에서 혐오 분열 조장하고 했던 거 그런 방식을 여기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라 봅니다. 너무 이거 비열한 것 같아.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이래놓고
국힘 안에서는 뭐 진짜 뉴스 발굴단? 네. 뭐 그런 거 만들고 가짜 뉴스는 본인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도 이제 소위 이상위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사고 많이 쳤던데 네. 거기서도 친중 프레임 또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권성동, 권영세 이 둘은 지금 역사에 레전드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간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